지난주 토요일 오후 평범한 하루였어요. 박순옥 할머니는 딸네 집에서 손주 돌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어? 다리에 힘이 없네. 딸이 깜짝 놀라서 부축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급히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뼈도 멀쩡하고 혈액 수치도 정상이에요.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이런 경험을 하세요. 병원에서는 정상이라 하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힘도 없고 자꾸 넘어지고 이게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혈액 검사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숨겨진 질병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젊었을 때 근육에 절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 자산이에요. 근육이 사라지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악화, 당뇨 위험 증가, 심장병 위험까지 모든 게 나빠져요.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아도 계란 12개분의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하는 놀라운 방법과 시니어 전용 단백질 섭취법 그리고 흡수율을 300까지 높이는 비밀 공식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30년간 시니어 환자들을 보면서 직접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근감소증, 조용한 도둑의 정체. 예전에는 3층까지도 후다닥 올라갔는데 이제는 2층만 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려요.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첫 신호예요. 근감소증은 정말 교활한 질병이에요. 마치 밤중에 몰래 들어와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 같아요.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금고가 텅 비어 있는 거죠. 우리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조금씩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사라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 내 몸이 왜 이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병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평평한 길에서도 자꾸 넘어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차 소리가 나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무서운 건 넘어지는 일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몸을 보호할 근육도 부족하죠.
그래서 작은 넘어짐도 큰 부상으로 이어져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중 넘어짐으로 인한 부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혈액 수치는 정상, 뼈 상태도 괜찮다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근육량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측정할 수 없거든요. CT나 MRI를 찍어도 근육의 질과 양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런 말씀만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는 그 변화는 절대 착각이 아니에요. 명백한 근감 소증의 신호들이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겨요. 먼저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 소모가 줄어서 살이 더 쉽게 찌죠. 그러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관절염도 악화돼요. 면역력도 약해져요. 근육에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아미노산을 공급하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세포 생산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기도 더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져요.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장소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오르기 쉽고 당뇨 위험도 높아져요. 심장 건강도 나빠져요. 근육 운동이 줄어들면 심장도 약해져요.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혈압도 올라가기 쉬워요. 뼈 건강도 문제가 돼요. 근육과 뼈는 서로 영향을 줘요.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심해져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줘요. 몸이 불편하고 활동이 제한되면 우울감도 생기고 인지 기능도 떨어져요. 이렇게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근감소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단백질 필요량이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시니어는 왜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까? 분명히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몸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고,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걸 의학적으로 단백질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는 100을 먹으면 90에서 95가 몸에 들어갔는데 나이 들면 100을 먹어도 50에서 60밖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위산도 적게 나오고 소장에서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는 절반밖에 이용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근육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요.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바로바로 근육으로 전환됐는데 나이 들면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마치 공장의 기계가 노후화된 것처럼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은 체중 1kg당 0.8g만 먹으면 됐지만 60세 이상은 최소 1.2g, 상태에 따라서는 1.5g까지 먹어야 해요. 60kg이면 하루에 72g에서 90g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국노인병학회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권장량보다 적게 먹는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발생률이 2배에서 3배 높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루에 30에서 40g 정도밖에 못 드세요.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먼저 입맛이 변해요. 나이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서 음식 맛을 덜 느껴요. 특히 고기 비린내에 더 민감해져서 고기를 멀리하게 돼요. 소화 능력도 떨어져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거죠. 치아 문제도 있어요. 틀니를 하시거나 치아가 약해서 질긴 고기를 씹기 어려워해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요. 좋은 고기는 비싸잖아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리하기가 번거로워서 간단한 식사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여러 이유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를 억지로 더 많이 먹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고기 없이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이죠. 우리 주변에는 고기보다 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많이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가도 뛰어난 숨겨진 보물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품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단백질 흡수율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계란 12개분. 숨겨진 단백질 보물창고. 선생님, 저는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고기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식품 중에 놀라운 단백질 보물들이 숨어 있거든요. 황태가 바로 그런 보물 중 하나예요. 황태 100g에는 무려 75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겠어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6g이니까 계란 12개를 먹어야 황태 100g과 같아져요. 믿어지세요? 황태 한 마리면 계란 12개분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태의 장점은 단백질 양만 많은 게 아니에요. 소화 흡수율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고기는 소화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지만 황태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충분해요. 속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또 황태에는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황태국을 끓이실 때는 국물만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를 꼭 드세요. 그래야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보물은 두부예요. 국산 단단한 두부 한 모 300g에는 20에서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두부는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해요. 그런데 두부의 진짜 장점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8종이 모두 들어있어서 고기와 영양가가 비슷해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좋죠.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도 낮아서 매일 드셔도 부담이 없어요. 두부조림, 두부전, 마파두부 등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시면 돼요. 세 번째는 병아리 콩이에요. 서양에서는 슈퍼푸드라고 부를 정도로 영양가가 뛰어나거든요. 병아리 콩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해결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병아리 콩은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으깨서 후무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요즘은 마트에서 캔으로도 쉽게 살 수 있어서 편리해요. 네 번째 보물은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 한 큰술에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작은 양 같지만 하루 3번, 4번 나물에 넣어 드시면 꽤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들깨가루의 진짜 장점은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들기름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나물 무칠 때 들깨가루를 많이 넣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어요.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어떤 나물에든 잘 어울려요. 다섯 번째는 시금치와 버섯이에요. 채소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네, 맞아요. 시금치 3컵 90지에 약 2지의 단백질이 있고 버섯 백지에는 3g 정도 들어있어요. 양은 많지 않지만 매일 꾸준히 드시면 무시할 수 없는 양이에요. 그리고 시금치와 버섯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칼슘,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요. 특히 시금치의 철분은 빈혈 예방에, 버섯의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칼로리도 낮아서 많이 드셔도 살이 찔 걱정이 없어요. 시금치 나물, 된장국에 넣어서 등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이렇게 5가지 보물 식품만 활용해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좋은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놀라운 방법이 있거든요. 추가 꿀팁도 있어요. 흡수율 3배로 단백질 활용법의 비밀. 단백질만 먹으면 절반도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마치 좋은 씨앗을 메마른 땅에 뿌리는 것과 같아요. 씨앗은 좋은데 땅이 준비가 안 돼서 싹이 안 트는 거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먹어야 할 동반자들이 있어야 제대로 흡수돼요. 30년간 시니어 환자들을 돌보면서 발견한 비밀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가 첫 번째 동반자예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될 때 비타민C가 촉매 역할을 해요. 황태국에 물을 넣거나 식사 후에 귤 하나, 키위 반 개만 드셔도 흡수율이 20% 높아져요. 두 번째는 아연이에요. 아연은 근육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호박씨 한 줌, 견과류 몇 개만 간식으로 드셔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이에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이런 좋은 기름을 나물에 넣어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주고 단백질 활용도 높여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드시는 타이밍이에요.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2030지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균등하게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아침이 중요해요. 밤사이 근육 분해가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근육 합성이 활발해져요. 그리고 운동 타이밍도 신경 쓰셔야 해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으니까 운동 후 이 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드세요. 그때가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에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 8잔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대사에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커피나 녹차는 조심하세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식사 전후 1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니까 최대한 줄이시거나 끊으세요. 이런 방법들만 지켜도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2배에서 3배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보충제가 하나 있어요.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의 단백질 파우더예요. 일반 단백질보다 분자가 작아서 흡수율이 3배 높아요. 하루 한 포씩 물에 타서 드시면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무릎 관절에도 좋고 피부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이 모든 방법을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주 황태국 끓여서 건더기까지 다 드시기, 둘째 주 두부 반찬 하나씩 매일 추가하기, 셋째 주 병아리 콩이나 들깨가루 활용하기, 넷째 주 비타민C 과일 식후에 챙겨 드시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면 무리 없이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근감소증은 혈액 검사로 안 나오는 숨겨진 60세부터 매년 3%씩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 시니어는 젊은 사람보다 2배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고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 황태, 두부, 병아리 콩, 들깨가루, 시금치와 버섯 이 5가지가 고기보다 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것. 비타민C, 아연,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고 식사 타이밍을 지키면 흡수율이 3배 높아진다는 것. 이 모든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실 거예요. 3개월 후에는 병뚜껑도 혼자서 쉽게 여실 수 있고 6개월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의차 소리가 안 나실 거예요. 1년 후에는 손주들과 뛰어놀아도 전혀 지치지 않고 여행도 걱정 없이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병원 갈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건강한 근육은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보험이니까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말이에요. 황태국 한 그릇, 두부 한 모,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 친구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는 오늘부터 어떤 음식으로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황태국부터 시작할게요. 두부조림 만들어 볼게요. 이런 다짐의 댓글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더 궁금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더보기란에 정리해둔 내용 참고하시고 댓글로도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젊음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